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른바 대광법 개정으로 전주와 익산 등 도내 4곳에 광역교통망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의 도로 50%, 철도 30%, 운영비 등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해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연차적으로 부담하는 만큼 별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공법이 제시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군산항 발전시민협의회가 제시한 중력식 해수교환 공법입니다. 바다 밑에 방조제 안팎을 관통하는 관을 매설하면 발생하는 중력차를 이용하면 해수 유통률이 30%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하루 2차례씩의 배수관문 해수 유통의 5%, 조력 발전 10%보다 해수 유통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대광법 개정안이 28년 만에 마련되면서 전주와 익산 등 도내 4곳이 광역교통 시행계획 대상 권역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인프라 구축에 있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오히려 실리면에서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대광법을 근거해 도로와 철도 등을 구축한다면 해당 지자체가 많게는 사업비의 절반까지, 운영비는 전액을 감당해야 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 적용 대상에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와 인접한 교통 생활권까지 확대됐습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도내에선 전주와 익산, 김제, 완주 등 4곳이 광역교통 시행계획 대상 권역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광법이 지자체에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면 전체 사업비 중 지자체가 도로 50%, 철도 30%를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운영비용은 지자체 전액 부담입니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전북권 광역정철망을 예로 든다면 전체 사업비 220억 원에 국비는 133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소요비용과 연간 운영비 30억 원까지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상황이 이러자 대광법보다 기존 도로법과 철도법을 개정했다면 지방비 부담 없이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가에 있는 철도법이나 도로법에 특별자치도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차라리 그걸 개정하는 것이 더 지방비 부담도 없이 더 좋았을 텐데. 현재 전북자치도는 대광법 개정안에 맞춰 광역교통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년에 걸쳐 투입될 사업비 규모는 2조 원 수준. 그만큼 지방비 부담의 흑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도에서도 돈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다 투자를 하면 그 소멸 유기지역 낙후된 나머지에 있는 시군들한테 가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은 연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조라는 게 일시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한 5년 내지 7년 정도는 최소한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재원 분담이 이 연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교통 오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근거로 여겨진 대광법 개정안. 하지만 사업 추진과 운영에 있어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되려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이 새만금 농생명용지 5,288헥타르 농지에 대해 영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만금 사업단은 어제 군산과 김제, 부안 122개 농업법인과 영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법인은 법인당 평균 43헥타르 규모로 1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임대기간 동안 밀이나 콩, 옥수수, 조사료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체 조성이 완료되면 단지별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식량 안보 거점과 미래 농생명 산업 중심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신항만을 글로벌 크루즈 관광거점 개발에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오늘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크루즈 유치를 위한 종합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북도 의회를 비롯해 새만금 개발청, 군산해수청,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기관 50여 명이 참석해 연구용역 추진 방향과 전북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전북도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실질적인 유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부산항 펜스타드리모 선상에서 열리는 워크숍에도 참가해 새만금 크루즈 유치 준비 상황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도내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상위권은 줄고 하위권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치러진 수능 성적 분석 결과 전국의 1등급 학생 가운데 도내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어는 2.1%, 수학 1.7%, 영어는 3.4%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치른 수능과 비교했을 때 1에서 2등급 비율은 모든 과목에서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하위권인 8에서 9등급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도내 학생들의 국어 평균은 93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3.5점이 낮고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입니다. 80kg 기준 산지쌀 값이 평년 수확기 기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현재 산지쌀 값은 80kg 한 가마에 19만 9,66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정부는 원료국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미국 처리장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급격하게 오른 것으로 보고 쌀값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 양곡 공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경기 침체로 위축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2곳을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상가는 미장동 미장상가 점포 50곳과 나운 금빛 상가 점포 96곳 등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다양한 정부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나운 상가와 디오션시티 G플레이스, 동백로 나운 상가 등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고 현재까지 136곳이 가맹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익산시가 읍면동별로 복지기동대를 구성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협력해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기동대 사업을 진행합니다. 복지기동대는 읍면동별로 구성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게 됩니다. 발굴된 대상자는 사례회의를 거쳐 최대 400만 원까지 주거 개선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할 국정기획위원회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상의 역할을 하는 기구로 오는 16일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경제 2분과의 분과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경제 2분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과제로 선정한 인공지능 정책과 산업통상, 중소벤처 과학기술, 농업, 주거 SOC를 담당하게 됩니다. 11명으로 구성된 국정기획위원회는 60일 동안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루 2차례 해수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저층은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런 가운데 상시유통의 대안으로 중력식 해수교환 공법이 제시됐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긴 방조제를 막아 만든 새만금호. 내측은 물흐름이 정체되면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물이 순환되지 않아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하루 2차례 해수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해수교환은 한 달에 보름가량에 그치고 있습니다. 내측과 외측 안팎에 물을 뒤섞이게 하는 배수관문이 2곳뿐이고 조석차가 충분할 때만 해수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도 지금과 같은 제한적인 해수유통으로는 근본적인 수질 개선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관리 수위가 해수면보다 1.5m 낮게 설정돼 있어 수위를 높이면 사업 지원과 홍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시 해수 유통을 대신할 수 있는 중력식 해수교환공법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군산항 발전 시민협의회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공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직경 2m의 유통관 180여 개를 방조제 아래 수심 6m 아래에 매설하면 내측에 오염된 물을 자연스럽게 외해로 배출하고 외해에 깨끗한 물은 유입할 수 있는 원리라고 주장합니다. 조유차를 이용하는 건데요. 조유가 올라가면 중력이 생기잖아요. 해가 나니까 수두차가 생기니까. 지금 현재 마이너스 1.5m가 내수면의 관리수이고 지금 바깥에 외에 조유는 많이 올라가면 플러스 4m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수두 차이에서 밑으로 그 해수 통관을 통해서 물이 안으로 밀어 넣는다는 얘기죠. 물 중력에 의해서 안쪽에 물이 바깥쪽으로 물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해수 교환이 된다. 지난 5월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 해수 교환율은 해수 유통 5%, 조력 발전 10%보다 높은 30%를 충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고 설치비도 7천억 원 수준으로 조력 발전보다 저렴한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협의회는 국회 차원의 법제화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해수유통 통합 컨트롤타워 설립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된 새만금 수질, 중력식 해수교환공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경찰이 교통사고로 위장해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9일 군산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인 B씨가 차에서 내린 틈을 타 B씨로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는 숨진 B씨만 발견돼 단순 사고사로 추정됐지만 인근 CCTV 영상에서 사고 직후 사라진 A씨를 발견하고 9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군산항 일부도에서 승선원이 없는 선박이 물에 잠겼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45분쯤 군산항 일부도에 정박 중이던 19톤급 통선이 물에 잠겼습니다. 당시 배 안에 선원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에 연료가 1,000톤 정도 실려 있었다는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해양오염 가능성에 대비해 부도 주변에 오일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군산 해역에서 폐허구에 의한 선박 표류 사고가 50여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군산 앞바다에서 폐허구에 걸려 표류한 사고는 49건으로 바다 생태계와 어업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폐허구를 무단 투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바다에 매년 버려지는 폐허구는 4만 톤에 이르며 연간 경제적 피해는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익산 용안에서 충남 강경을 잇는 23번 국도에서 배회하던 치매 노인이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됐습니다. 익산경찰서 망성파출소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쯤 23번 국도를 따라 노인이 걸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신분증 등을 지니고 있지 않았고 정상적인 소통까지 어려워 7시간 동안 보호 조치를 하면서 인적 사항을 파악한 후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군산시가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된 장마에 대비해 침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예방점검과 대응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오늘 안전총괄과 등 관련 부서에 도심 저지대, 배수 취약 지역 사전점검과 하수도 빗물 펌프장 등 기반시설 정비, 재해 위험 지역 순찰 강화, 긴급 대응체계 구축 등을 지시했습니다. 또 24시간 재난상황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재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문자나 마을방송, 순찰대 등 네트워크를 통해
산사태 등 관련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상황별 모의 훈련과 매뉴얼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가 올해 세 번째 청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하반기 인사와 관련해 청탁 등 비정상적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올해 청렴주의보 발령은 지난 설 명절과 대선 선거 기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익산시 하반기 정기 인사는 다음 달 초쯤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승진 인사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기획안전국장과 신설되는 문화교육국장 등 2자리와 5급 사무관 8자리입니다. 군산시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제안사업 공모는 시정 분야 10억 원과 지역 분야 13억 5천만 원으로 구분해 실시하며 시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공익성 높은 사업,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등입니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법령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정 분야는 온라인 투표와 시민위원회 심의로 선정되며 지역 분야는 읍면동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됩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111건, 21억 3천만 원 규모의 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부안에서도 일명 살모넬라 빵 식중독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안에서 발생한 식중독 유증상자 35명을 역학조사한 결과 이들이 지난달 15일 살모넬라균 검출이 확인된 고칼슘 딸기 크림 롤케이크를 먹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고칼슘 딸기 크림 롤케이크와 우리밀 초코바나나 빵을 회수 조치했으며 이를 섭취해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부안과 세종 등 4곳에서 208명입니다. 전북경찰청이 13일 남원시의 승진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민선 8기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과 시의회 등을 통해 불거진 남원시의 석연찮은 인사의 범죄 혐의점을 들여다보기 위해 영장 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남원시 6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그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1년 6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하는 등 인사잡음이 이어졌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기소됐습니다.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었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국금지에 막혀 출국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익산시가 벼와 논콩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방제약제를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사업비 8억 7천만 원을 들여 벼 재배농가는 헥타르당 5만 원, 논콩 재배농가는 헥타르당 7만 원 상당의 방제약제 교환권을 지급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2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 지역 80세 이상 노인은 장수사진 제작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이 오늘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수사진 지원 대상은 8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한정됩니다. 또 1인당 1회에 한해 7만 원 이내에서 촬영비와 액자 제작, 미용 서비스 등이 지원됩니다. 군산 방축도에서 주민들의 사진전 내 마음의 방파제가 열렸습니다. 시에 따르면 방축도 워케이션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섬 주민들이 필름 카메라로 담아낸 일상과 풍경 등 작품 50여 점이 소개됩니다. 전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시는 명도, 말도 등 다른 섬에서도 사진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식품진흥원이 건강기능식품 교육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기능성 원료 개발에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습자는 기능성 원료 표준화와 원료 기능성, 안정성 평가, 인재 적용 시험 설계 등 원료 개발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원료를 인정받기 위한 제출 자료 작성법 등 실무 교육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동산동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함께 특화사업 어르신 봄날 사진관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 봄날 사진관은 지역 저소득 고령층에게 맞춤형 이용 미용 서비스와 사진 촬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20명에게 따뜻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2025년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총 6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전문기술 교육, 자격 습득을 통한 성취감과 자신감 획득, 사회 진입 가능성 확대를 위해 이번 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은 27도, 익산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19도에서 28도로 모든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익산은 토요일에 비가 내리겠고 주간 최고 기온 31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도 내일 비 소식이 있으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